의료 삽입기구란 배뇨, 호흡 등을 위해 삽입하거나 혈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삽입하는 의료기구를 말합니다. 전신적인 증상으로는 고열과 함께 온몸이 떨리거나 두통, 무기력감 등을 느낄 수 있으며 국소적인 증상으로는 감염 부위 발열, 발적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환자에 삽입된 기구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병원체가 인체로 침입하여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변줄, 비위관, 기관절개관의 감염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 관리. 유치도뇨는 요도를 거쳐 방광으로 도뇨관을 삽입하고 지속적으로 방광 내에 유지하면서 소변 배출을 도와주는 것으로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은 도뇨관 삽입부, 도뇨관과 연결관의 접합부, 소변백의 배출구 등에서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치도뇨관을 통해 세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고 감염을 일으키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열, 발적, 아랫배 및 옆구리 통증, 소변에서 냄새가 나거나 녹류 또는 혈뇨가 나타납니다. 때문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환자의 요로감염을 예방하려면 감염 관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도뇨관을 조작하거나 소변백을 만지는 경우 손 위생을 시행하고 장갑을 착용합니다. 항상 폐쇄배뇨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환자를 옮길 시 소변줄을 잠궈야 하며 침상에서는 소변 클램프를 열어 아래로 흐르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무균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연결 부위가 분리된 경우, 소변이 새는 경우에는 유치도뇨관과 소변백 전체를 무균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소변백은 방광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소변줄이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바닥에 소변백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변백은 4분의 3 이상 차기 전에 비우며 소변을 비울 때는 소변이 튀지 않도록 하며 소변 배출 출구가 수집 용기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변백의 소변은 정기적으로 깨끗한 수집 용기에 비우고 수집 용기는 환자마다 교체하며 사용합니다. 소변을 비운 뒤 소변 배출구는 알코올 솜으로 닦아줍니다. 모든 술기가 끝나면 장갑을 벗고 손을 씻습니다. 요로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피부 소독제 이용은 하지 않으며 샤워나 목욕 동안 요도구 청결과 같은 일상적 위생이 적절합니다. 유치도뇨관의 주기적인 교체는 오히려 요로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져 권장되지 않으며 요로감염 증상 및 도뇨관 상태를 확인하여 임상적 판단에 의해 교체합니다. 여기서 잠깐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유치도뇨관이 필요하지 않을 시 빠르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비위관 관련 감염 관리. 비위관 관련 감염은 영양액과 주입용기 등의 오염으로 주로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복통, 설사, 기도 흡인 시 폐렴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을 씻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병장 영양액의 오염 예방을 위해 항상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개봉 후 즉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기도 흡인으로 인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관이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며 영양액을 주입하는 동안 침상은 30에서 45도로 상체를 올린 자세를 유지합니다. 영양액 주입 전 손 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한 후 위생장갑을 착용합니다. 영양액이 역류하여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분 이상 반주하이를 유지합니다.
주입 용기와 세트는 재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24시간 이내에 3회 이상 설사 또는 과민성을 나타내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고 처방 형태나 농도 주입 속도를 조정합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영양액의 세균 감염, 대상자의 감염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항생제 또는 이뇨제 등의 약물 복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술기가 끝나면 장갑을 벗고 손을 씻습니다. 기관절개관 관련 감염 관리. 기관절개관은 수술이나 종양, 외상 등의 이유로 코와 입으로 숨을 쉴 수 없는 환자들이 기관의 일부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절개하여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삽입하는 관입니다. 연화곤란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삼킴 기능을 하는 근육이 약해져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폐렴의 위험이 있어 이물질이 흡인되는 경우를 예방합니다. 먼저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습니다. 의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반좌이를 취해주고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취귀를 취해줍니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일회용 멸균 생리식염수를 개봉하고 카테터의 개봉 부위를 약간 개봉한 뒤 카테터와 흡인병이 연결되는 압력 조절구를 흡인 라인과 연결합니다. 손 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하고 장갑을 착용합니다. 흡인 라인을 잡을 손으로 흡인기를 켠 다음 흡인 라인을 들고 흡인을 할 손으로 포장지 바깥쪽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카테터를 꺼냅니다. 삽입할 카테터의 길이를 정한 후 끝을 생리식염수로 윤활시키고 흡인 라인을 잡을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연결관을 눌러보아 식염수가 잘 통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연결관을 누르고 있던 엄지손가락을 떼고 나서 인공기도를 통해 카테터를 부드럽게 삽입합니다. 저항이 느껴지면 1cm 정도 뒤로 뺀 후 구멍을 막고 엄지와 검지로 카테터를 부드럽게 회전시키며 위로 빼면서 분비물을 흡인합니다. 이때 분비물의 양산과 대상자의 저산소 상태를 살피면서 10에서 15초를 넘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흡인합니다. 흡인을 한 카테터는 일회용 멸균 생리식염수를 다시 통과시킵니다. 분비물이 제거될 때까지 3에서 4회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며 20에서 30초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흡인이 끝나면 흡인 카테터를 말아준 후 장갑을 벗고 흡인기를 끕니다. 모든 술기가 끝이 나면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습니다. 기관절개관 주변의 거즈를 교체하거나 드레싱을 할 경우 무균수를 행해야 합니다. 주변 피부를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하며 분비물로 인하여 거즈가 습해지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드레싱 주기는 매일 또는 거즈에 분비물이 많이 묻을 시 시행하며 드레싱 부위를 관찰하여 발적, 부종, 삼출물 유무 등을 통해 감염 증상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의료 삽입기구 감염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술기를 시행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여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